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딱 1년 만이네요. 1년 네, 하고 1년 조금 네, 3월 넘었네. 뭐 초에 했으니까요. 그러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뭐 그런 덕택이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외로움은 없어요. 그래요? 예, 수술하기는 있고 뭐 남녀 관계 이런 관계를 못 하니까 외로움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건 성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외로움이 없어 좋아요. 근데 제가 82이잖아요. 그쵸. 올해 80대인데 80대 그 누가 성생활 한 사람들 그거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 하고 1년 이제 1년 됐는데 그 좋은 점은 제가 지금 말씀하고 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외롭지 않다는 거 이게 좋고. 근데 지금 성욕이 전혀 아니라는 거 그게 나쁜 점이에요. 그게 성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조금 이상하다. 수술한 거하고 성욕하고는 실제로는 연관은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네, 수술하는 부위가 예. 치아 임플란트를 하는 거하고 식욕하고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럴지는 몰라도 제가 이제 실제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선생님. 첫 번째, 지금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낮으시거든요. 야, 그럴 거예요. 네, 낮았으니까 그거 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성욕을 조절하니까 그게 하나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성관계를 안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도 가끔씩 하시거든요. 예, 지금은 자주 예, 하죠. 자주 하시죠. 뭐, 예. 한 열흘 일주일에 다니죠 그러니까 보통은 선생님 연세쯤 되시면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횟수가 준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빈도가. 없어요. 나도 예. 그런 수술할 때도 한두 번이지 한 달에. 예. 왜냐면 그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써버리니까. 그 전에 써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써서 없든 아니면은 조금 지금 남성 호르몬 수치를 보면 좀 저하되어 있으시든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자꾸 제가 하되겠죠. 나이가 자꾸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아서 좀 보충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이대로 지내셔도 되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굳이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해줄 필요가 왜냐면 없어요. 이게 성욕이 안 일어나도 여자가 옆에 있으면은 세워가지고 같이 하면 더 즐겁거든.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즐겁거든 그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도 지금 이제 수술하고선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은 이제 여자를 만나서 해요. 아유, 그 선생님 연세 두세 번이면 굉장히 잦은 거예요. 그게 수술했겠어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이거 불가능하지. 그냥 네. 뭐 완전 외롭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크기 같은 경우에 아까 걱정이 된다 하셨는데, 예. 저희가 사실 오실 때마다 크기를 확인을 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환자분들이 크기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시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기 수술 받으시기 직전에 발기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쟀을 때가 귀두를 포함하지 않고 8.5cm였어요. 지금은 기두를 포함하지 않고. 8.5cm였고 지금 귀두를 포함하지 않고 10cm예요. 예, 그럴 거예요. 예. 오히려 늘었어요, 길이가. 이건 길이도 좀 좋아졌지만 둘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술 전에 발기가 됐을 때 둘레가 7.4cm였어요. 그때는 발기가 괜찮으니까 그렇겠죠. 아니요, 저희가 선생님이 저절로 발기시킨 게 아니고 아, 약물을 네. 넣어서 아. 억지로 발기를 해놨는 걸 쟀는데 7.4cm였는데 지금 선생님 10.5cm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이제 내가 작아지는가, 내게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는 인터넷 같은 데 제가 자주 이런 거 봤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데. 그 보면 뭐 비뇨기과 의사들 전문가들 나가서 막 얘기하잖아. 그럼 한국인 뭐 평균이 뭐 12cm고 12cm, 11.5cm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귀두를 포함한 길이고 그 다음에 거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님. 네. 음경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음경의 길이를 어떤 상태에서 재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발기된 상태에서 길이를 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발기된 상태를 어떻게 누가 재느냐는 거예요. 이전에 연구를 보면 환자들 보고 발기된 상태의 길이를 재라고 하면 다들 자기 거보다 1에서 2cm 길게 얘기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잴 수 없죠. 예. 의사가 재잖아요. 의사가 잴라 그러면 이게 발기 유지가 안 되네. 그러니까 또 길이가 정확하게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없어요. 이제까지 제가 데이터를 쭉 보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수술 직전에 기계적으로 최대한 발기를 시켜놓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한 1,500명 좀 넘어가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은 발기를 시켰을 때 그런 평균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9.7 정도 돼요. 9.78 정도 돼요. 실제로 귀도 포함하지 않은 길이가. 그러니까 귀도 포함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 귀도 길이가 집어 당기면 늘어나, 네. 안 집어 당기면 안 늘어나. 발기가 이게 또 길이 편차가 커요. 기두를 포함하느냐 안 하냐 그 차이구나. 그 차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 보면은 그 정도인데 물론 귀도가 큰 사람도 있고 또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굵기도 여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사람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좀 굵은 걸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굵은 거 싫어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적당한 게 좋아요. 그래서 궁합이란 게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궁합이 건 거죠. 그게 궁합이죠. 서로가 이제 딱 맞는 게. 그래 그렇고 저는 이제 왜 그거 자꾸 여기가 의심을 하는가 하면 유튜브 같은 데 이걸 찾아보면은 비뇨기과 전문 의사들 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막 비뇨기과 의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 유튜브에. 그러면 이제 남자 이런 굵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뭐 11.5cm, 12cm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좋구나.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가 정확하게 된 연구가 안타깝게 없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크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근심 문제는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걱정을 했었는데 늦게 늙으면 죽은 거 아닌가, 가는 거 참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전혀 안 돼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없어요. 불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고 많이 아프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절대 없어요. 없었어요? 예. 불편한 건 전혀 없었고, 그럼 내가 방금 또 얘기했듯이 내 스스로 아이고 내가 좀 적은 건 아닌가, 또 성욕하고 싶은 성욕이 아니란다 이런 거지. 다른 얘기 신체적으로 얘기는 불편한 건 전혀 없었어요. 수술 받았다는 느낌은 있으세요? 평소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 수술을 했는지 그런 전혀 없어요. 그런 또 마음도 안 쓰이고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이 안 쓰이더라? 예. 편하니까. 그 참 다 다양해요. 이 나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에 제가 외롭게 혼자 방에 누워가지고 혼자 고독을 즐길 그 나이인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죠. 다행이죠. 아무튼 잘 쓰시고 계시니까 좋고요.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사정해 주셔서. 아닙니다. 예.